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경입니다. 다이어트를 연구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콘텐츠로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관리하거나 다이어트 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입을 통해서 몸에 들어왔을 때 나의 대사를 교란시키거나 나의 체성분을 손상시키는 이런 물질들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설, 밀, 나, 튀, 그러니까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그리고 튀긴 음식, 이 네 가지를 끊는 게 가장 기본이며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먹습니다. 하지만 거의 먹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제 구독자분들도 또는 지금 보신 분들도 한 가지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는 게,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긴 음식이 몸에 들어왔을 때 대사를 망치고 이 때문에 우리가 병에 들 위험을 높이고 또는 살이 찌게 만든다는 건 팩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이것들을 완벽하게 끊는 게 사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 않고 또 이런 식품 환경이란 맥락 속에 살아가요. 그런 곳에서 내가 완벽한 식단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런 것들을 쫓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오히려 우리의 건강에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강조드리는 것은, 혹시나 지금 나의 대사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또는 질병이 있으니까 이걸 고쳐야 되거나, 또는 지금 다이어트가 굉장히 절실하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3개월에서 1년 정도 조금 마음 굳게 좀 독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혹시나 그런 건강 상태가 좀 나아지고 나서 또는 현재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면, 저는 일상에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밖에 없을 때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7년 동안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배운 게 있다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단순히 체중이 아니라 대사 건강을 기준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 화학 반응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사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도, 그러니까 식단을 하고 운동을 많이 해도 대사가 건강해지지 않으면 우린 건강하기 힘들고요, 살이 쉽게 찔 수밖에 없고 식욕과 포만감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대사를 건강하게 만들 수만 있으면 몸은 알아서 우리 몸에 적절한 양의 체지방량을 만들고 우리의 식욕과 포만감 또는 컨디션,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잘 조절할 거예요. 그리고 이 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저는 식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운동은 후순위입니다. 사실 그 앞에 들어가는 게 잠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다이어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사를 건강하게 만든다. 두 번째, 체지방 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이 두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는 다이어트 방법의 이름은 스타일스 다이어트입니다. 스타일스 다이어트는 STILES 6가지 단어로 표현되는 어떤 핵심 문장들을 모은 다이어트 방법론이에요. 첫 번째 S는 Stop Eating Bad Food예요. 나쁜 음식을 끊거나 줄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T입니다. Time Restricted Eating. 시간 제한 섭취입니다. 내가 먹을 때 잘 먹고 먹지 말아야 할 시간에는 불필요하게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I입니다. Intermittent Fasting. 간헐적 단식이에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단식은 24시간 이상의 공복이에요. 네 번째 L, 로우캅입니다.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저탄수화물 식단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섭취량보다 어느 정도 줄이게 되고 내 몸에 맞게, 내 몸에 필요한 만큼의 탄수화물을 먹는 게 이 L 핵심입니다. 다음은 E, exercise,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 또는 꾸준하게 산책 등의 운동을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은 sleep, 잠을 잘 자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 8시간 이상, 적어도 7시간 이상 푹 자는 게 우리가 대사를 건강하게 만들고 살을 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은가라는 질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설탕, 밀가루, 나쁜 음식, 튀긴 음식, 얘들의 경우에는 몸에 들어왔을 때 대사에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음식을 바라보면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설밀 나트리가 없는 음식들을 선택하는 게 좋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에서 먹었을 이 자연스러운 음식들을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많은 건강 전문가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뻔한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질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조되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자연스럽게 자연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면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오늘 되게 많이 강조했던 설밀 나트리, 설탕, 밀가루, 튀긴 음식, 나쁜 기름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원재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가공식품을 보실 때에도 그 안에 있는, 뒷면에 있는 어떤 원재료 목록을 꼭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설탕 또는 밀가루 또는 액상과당, 글루텐, 아니면 소맥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시고, 나쁜 기름의 경우에는
제가 강조드렸던 어떤 콩기름, 대두유, 해바라기 씨유, 이런 카놀라유 또는 식물성 기름들 또는 식물성 경화유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고 혹시나 그 메뉴 안에서 튀김 음식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거르시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수칙일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재료가 좋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들마다 다 의견이 좀 달라요. 제가 가진 입장도 다르고요. 또는 되게 해외에 있는 전문가들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체질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육질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런 식품이 안 된다, 어떤 분들은 이런 식품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조금 중립적입니다. 단식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 두 가지가, 첫 번째, 공복 시간만 만들어주면 먹을 때는 아무 음식이나 나쁜 음식도 막 먹어도 살이 빠진다. 두 번째는 간헐적 단식이 단기적으로 하고 나서 그냥 일단 지나가는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되는 적절한 어떤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단식이라는 게 단순히 장기간 체중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질병에 걸릴 위험을 낮추고, 그러니까 현대에 증가하고 있는 암, 당뇨, 심혈관 질환 또는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리스크를 낮추고 또는 내 세포들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내가 더 천천히 늙고 건강하게 늙을 수 있게, 또는 내가 더 원하는 에너지 발산하면서 덜 불안하고 덜 우울하고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 단식의 효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잠시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적절하게 가져가야 될 습관 중에 중요한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조금 되게 신기하지만 자연스러워진 게 10kg 정도 빠졌다는 이야기는 좀 너무 이제 흔해져가지고 저희 커뮤니티나 구독자분들 사이에서는 약간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됐습니다. 제가 많이 보는 어떤 사례들을 공통점을 얘기하자면 기본적으로 한 3개월 동안 했을 때는 5에서 10kg는 다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빼신 분들과 못 빼신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항상 못 빼신 분들과 빼신 분들의 차이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잠을 고칩니다. 잠을 하루에 7시간, 8시간을 자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신 분들이 잘 빠지세요. 두 번째, 사흘 나트를 끊습니다. 사실 저도 책을 처음 쓸 때 이 정도로 효과가 좋을지 몰랐어요. 그런데 살 뺀 분들의 이야기를 좀 모아보면 한 설밀 나트만 끊어도,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고 다른 걸 안 해도 이것만 끊어도 한 3개월 동안 5kg에서 10kg 빠지더라, 이런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60대 70대 분들의 어머님들도, 이분들은 운동을 잘 못 하시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보통 원래 먹던 것처럼 탄수화물 좀 드세요. 그런데 사흘밀 나트만 끊으니까 살이 몇 킬로 빠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더라,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 좋은 음식을 잘 먹는 겁니다. 보통 자기가 직접 음식을 잘 해 먹어야지 우리가 좋은 영양소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잘 하시는 분들의 경우 되게 포만감이 좋고 더 안 먹어도 되고 이렇게 좀 잘 빠지시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번째를 꼽자면 커피입니다. 커피를 끊는 것도 제가 옛날에 제안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보통 커피 단식을 한 달 정도 해보라고 말씀드려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장기 단식.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24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자기 몸이 가능한 정도만큼 물과 소금만 먹는 단식을 하는 것. 이것들을 했을 때 나의 어떤 간에 있는 지방을 분해해주고 또는 치정 대사를 열어주고 대사를 조금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면서 살이 빠지는 것들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현재 많은 분들이 커피를 거의 매일 또는 하루에 한 잔 이상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 몸에 좀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우리의 숙면을 방해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앞서 제가 수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커피의 카페인은 우리가 잠에 들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숙면하는 것, 그러니까 깊게 잠드는 것을 방해해요. 참고로 어떤 물질이 섭취되었을 때 기존 양의 절반만큼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라고 하는데요. 커피, 이 카페인의 반감기의 경우에는 약 6시간입니다. 12시에, 그러니까 정오에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게 되면 약 15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저녁 6시가 되면 몸 안에는 75mg의 카페인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녁 6시가 되면 몸 안에는 75mg의 카페인이 남아있어요. 자정이 돼도 아직 37.5mg의 카페인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는 오후에 커피 안 마셨는데 생각하지만 막상 우리가 잘 지으면은 나는 아직도 카페인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커피를 약 한 달 정도 끊어보고 나면 가장 많이 바뀌는 게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잘 자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커피를 한 달 동안 끊어보게 되면 진짜 잘 자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밤 9시, 8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졸려서 못 견디게 돼요. 내가 일정 기간 동안만, 최소 한 달만 이 커피를 끊어보고 내가 얼마나 수면이 나아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건강해지는지를 보면서 이후에 내가 다시 커피를 어떻게 먹을지 관계를 재설정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